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에듀스마트 대표이사이자 독서 창의 유학 교육 콘텐츠인 지니아 리더를 직접 개발한 이종렬입니다. 먼저 저를 간단히 소개하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002년에 인지연합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구교육대학교 영재교육진흥원을 거쳐 최근까지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연구원에서 연구와 강의를 통해 학생들, 소위 영재라고 일컬어지는 아이들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그 영재들의 유아 시기에 과연 어떤 교육활동과 학습 환경이 이 아이들의 창의성과 잠재 능력을 발현하는 데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창의유학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왔습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18년 동안 우리나라 5세부터 7세까지의 유아 약 9,000명을 대상으로 하여 구축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어린 시기에 그림책 독서 활동이 아이들의 창의성과 잠재 능력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정하였고, 이를 유아교육 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면서 얻은 피드백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2016년 중소기업측중앙회 창업선도대학 우수 아이템 사업에 선정이 되어 에듀테크 분야의 법인회사를 설립하고 유아용 교육 빅데이터 구축과 독서 창의 유아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창의 유아 교육의 패러다임에 따라 개발된 지니 아이디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그동안 구축해오고 있는 유아교육 빅데이터를 통해 아이들의 창의성과 잠재 능력을 어떻게 찾고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내용을 여러 선생님, 원장님 그리고 부모님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독서 능력이 아이들의 미래 경쟁력이 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교육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른바 4대 창의융합 인재의 역량, 즉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성,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방법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새로운 창의융합 교육의 방법이 실제로 어떻게 소프트웨어 교육으로까지 연계할 수 있는지 그 실제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놀이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육을 통해 우리의 아이들이 습득한 지식을 통해 AI와 경쟁하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AI가 하지 못하는 분야, 즉 창의적으로 소통하는 역량을 키워 AI를 지배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게 할 것입니까? 그 해답은 명백합니다. 지식 습득을 위주로 하는 진한 교육의 패러다임으로는 AI와 경쟁해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AI를 만들고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은 결국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소통 역량을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창의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비단 어제 오늘에만 강조해왔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시와 지식 위주의 교육, 창의성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부족, 제약된 교육 공간, 창의성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왜곡된 이해 등의 이유 때문에 창의성 교육이 또 하나의 획일화되고 형식화된 교육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창의성 교육의 방법에 대해 크나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인간과 기계가 함께 공존하게 되면서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역량은 그에 따라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인재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주로 지식 습득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면 앞으로 미래의 교육은 지식 습득보다는 지식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그 결과를 주위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영유할 수 있는 인성을 골고루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도 이러한 차원에서 창의성, 전문성, 도전정신, 도덕성, 팀워크 같은 개인의 경쟁력과 거의 일치하는데 국내 매출액 규모 10대 대기업의 인재 채용 기준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미래 교육은 지식보다는 생각하는 힘을 강조하면서 왜 그럴까?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와 같은 흥미와 호기심이 바탕이 된 비판적 사고 능력, 새로운 관점으로 생각해보거나 그러한 태도를 강조하는 창의성, 사람과 사람, 나아가 사람과 기계 사이의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과 협업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정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역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키워드가 바로 창의융합형 인재라는 것입니다.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라고 해서 지식을 새롭게 활용하는 능력인 융합적 역량을 강조한 용어가 교육계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창의융합형 인재란 지식을 창출하고 다양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즉 융합적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교육은 이러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최종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창의융합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새롭게 도입된 교육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소프트웨어 교육입니다. 소위 말하는 코딩 교육이라는 것인데 코딩 교육이라는 말보다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정확한 용어일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새롭게 도입된 이른바 창의 사고력 교육의 한 방법입니다. 1년 중학교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되고 작년 2019년부터는 초등학교 5학년 실과 과목에서부터 17시간씩 기초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프트웨어 교육, 즉 소위 코딩 교육은 주어진 문제를 창의적이고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컴퓨팅 사고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 생각하는 방법을 재미있게 체험하고 나아가 기계와의 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 전격 도입된 것인데 이러한 맥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로봇 중심의 교구 교육으로 왜곡된 바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취지와 방법으로 현장에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아교육에서는 코딩 교육에 대한 왜곡된 거부감 등이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독립된 교과 영역이 아니라 단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른 활동의 연계활동 또는 프로젝트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과 함께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교육 방법이 바로 흥미와 재미를 키우는 스팀 교육 또는 과학예술융합 교육입니다.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학문 영역 간의 벽을 허물고 일상의 문제 상황을 과학 속의 예술의 원리라든가 공학 속에 숨은 수학의 원리 등을 체험하여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교육 및 사회 전반에 걸쳐 두루 사용하고 있지만 융합이라는 개념을 통합이라는 개념과 견주어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겉절이와 같이 갖가지 재료를 준비해서 양념과 함께 잘 버무리면 맛있는 음식이 되는데 이는 마치 적절한 요소들이 조화롭게 효율적으로 섞이는 통합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김치는 겉절이와 같이 재료와 양념을 섞긴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발효가 되어 원래 없었던 새로운 맛과 풍미가 생기는데 이렇게 섞이기 전에 없던 새로운 개념들이 섞이면서 나타나는 특성을 융합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은 항상 창의성이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과거의 캠코더가 사진기와 비디오의 기능을 통합시킨 산물이었다면 앱을 깔면 이전에 없던 다양한 기능들이 새롭게 생기는 스마트폰을 융합의 산물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활동에서 수와 관련된 연산 능력을 키우기 위해 활용했던 통합교육 활동이었다고 한다면 아래에 보이는 활동, 수활동은 수활동을 통해 그림을 그려보는 활동. 이러한 직선과 곡선의 교차로 생기는 디자인 활동에서 사실은 수의 연산 원리가 포함된 스트링 아트라고 하는 수학예술 융합 활동인 것입니다. 이처럼 융합교육은 과학이나 수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지식을 습득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문제 상황에서 흥미와 재미를 느끼고 이를 스스로 직접 만들어보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실패도 겪으면서
결국에는 스스로 해결하는 성공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문제에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는 감성적인 체험을 강조합니다. 흥미와 도전 정신과 함께 자기 주도적인 활동을 강조하고 새로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융합적 사고방식은 지난 2019년 7월에 발표된 누리과정의 개편 방향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상의 활동 속에서 유아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권장하고 교사의 관찰과 질적 상호작용을 강조해야 한다는 점은 바로 이러한 융합교육의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의 변화에서 우리는 과연 아이들의 어떤 모습에 관심을 두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아이들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잠재된 능력과 창의성입니다.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은 다빈치에서 파인만, 아인슈타인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상 창조성을 빚는 사람들의 공통된 13가지 생각의 방법에 관한 책입니다. 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끄집어낼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에 대한 달린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13가지 상상력을 키우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오른편에 있는 놀이라고 하는 방법과 왼편에 있는 관찰이라는 것입니다. 관찰은 모든 창조적 생각의 근원이자 출발점이고, 놀이는 관찰의 또 다른 고차원적 사고 활동인 통찰의 결과로 나타나는 중요한 창조적 사고 행동의 특성입니다. 달걀을 보고 있지만 새를 그리는 것은 바로 관찰의 다른 양상인 통찰력의 결과인 것이지요. 세상을 알아가고 탐색해가는 육안의 생각 과정이며, 통찰은 그러한 관찰력으로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마음의 생각 과정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러한 관찰과 통찰 능력이 대단히 빈번하게 일상의 생활에서 활동에서 발견됩니다. 구석에 혼자 앉아 있거나 또는 그림책을 읽거나 혼자 소꿉놀이를 할 때 혼자 중을 그리고 혼자 가상놀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월드플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월드플레이는 유아들에게 정상적으로 그리고 아주 자주 나타나는 상상력의 산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월드플레이를 통해 상상력이 작동할 때 유아의 뇌를 찍어보았더니, 아이들이 사물을 탐색하고 관찰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활동을 할 때 뇌후각 피질 내에 격자세포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는 상상력이 관찰과 탐색, 기억 활동을 통해 키울 수 있다는 명백한 과학적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창의성을 이야기할 때 거의 대부분 기발한 생각을 하는 아이, 즉 독창성이 있는 아이가 창의적이라는 생각은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아이들은 창의성을 구성하는 요소, 즉 아이디어가 많은 아이도 창의적이며, 자신의 생각을 잘 적용하는 아이도 창의적이며, 자신의 생각을 꼼꼼하게 구체화하는 아이도 창의적이며, 자신의 생각을 생각만으로만 그치지 않고 직접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낸 아이도 창의적인 아이입니다. 아이들마다 창의적인 모습이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아이는 표현은 잘하지만 이해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이해는 잘하지만 표현을 하는데 부족한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서 아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고 능력 가운데 어떤 능력을 더 잘 활용하는지 주의력과 관찰력으로부터 시작하여 통합적인 사고 활동에 이르기까지 관찰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관찰하고 진단하는 방법으로 아이들의 잠재 능력이 어느 분야에서 나타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능력은, 즉 잘하는 것과 잘 못하는 것은 두뇌의 차이, 남자, 여자의 차이, 연령에 따라서 또는 관심과 재미에 따라서 학습과 몰입도에 따라서 다르게 발현됩니다. 특히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 아이들의 잠재된 능력이 무시되기도 하고 또는 일찍 발현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기본적인 잠재 능력 가운데 학습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바로 언어 능력입니다. 언어 능력은 후천적인 요인에 따라 그 능력의 발달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능력이기 때문에 세상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언어 능력은 지적 능력에 영향을 주는데, 특히 창의적 사고활동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발달하는 시기인 3세에서 4세, 그리고 가장 빠르게 성숙하는 7세에서 8세에 경험하는 언어적 경험은
창의성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두엽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유아에게 많은 경험에 노출시켜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경험을 유아 스스로가 선택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고 거기서 오는 성공한 경험이 많을수록 더 많이 자극받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